여러분, 혹시 이런 여자 만나본 적 있나요? 처음엔 예쁘고 똑똑해 보여서 와, 내가 복권 맞았네 싶었는데 사귀고 나서 보니까 옆에 있으면 내가 매일 재판정에 끌려온 피고인 신세. 오늘 영상은요, 아무리 외롭고 궁해도 이런 여자랑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하는 레드카드 유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아, 나도 저런 함정에 빠질 뻔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친구들한테 들은 적 있는데 연애가 설렘보다 피곤함이 크다면 그건 신호등 빨간불 켜진 거라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레드카드는 뭔가요? 바로 비판하기 좋아하는 여자예요. 이 유형은 뭐든 간에 칭찬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아내죠. 친구가 시험 잘 봤다 하면 운이 좋았네. 멋진 계획을 이야기해도 그거 안 될걸? 이렇게요. 처음에는 똑부러지고 현명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요. 아, 저도 딱 떠오르네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여긴 맛없어. 영화 보러 가면 이 장면은 왜 이렇게 허술하냐. 매번 이런 식이면 솔직히 정 떨어지죠.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남을 깎아내려야 우월감을 느끼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내가 부족한가? 하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연애는 서로 응원하고 힘을 주는 관계여야 하는데 매번 시험 보듯 검증받는 느낌이라면 결국 지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외로워도 이런 타입은 피해야겠네요. 아니면 연애가 아니라 벌칙 게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해요. 여러분, 옆에서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지 계속 깎아내린 사람은 내 인생의 블랙홀일 뿐입니다. 첫 번째 유형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유형이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하기 좋아하는 여자였죠. 그럼 이번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필요할 때만 구하는 여자예요. 평소에는 연락 1도 없다가 돈 필요하거나 힘든 일 있을 때만 갑자기 연락 오는 스타일 있죠. 처음엔 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싶지만 사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편의점처럼 대하는 거예요. 와, 진짜 공감됩니다. 전화 오면 밥 먹었어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오늘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번에 돈 좀 급한데 이런 식이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필요 없을 땐 연락 두절. 결국 이런 관계는 상처만 남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혹시 저런 사람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는 거예요. 연애는 투자처럼 서로 윈윈해야 오래갑니다. 오, 비유 좋네요. 투자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진짜 사람한테 상처받느니 차라리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낫죠. 예를 들면 운동기구 사서 몸 만들거나 좋은 책 사서 자기 개발하거나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정확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주시는 분 중에 나도 요즘 관계에서 지치고 공허하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괜히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필요한 것들, 운동, 패션, 자기관리 이런 데 투자해보세요. 당장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서 새 옷 한 벌 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지거든요. 연애도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오늘 당장 새 운동화라도 하나 사서 뛰러 나가야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공허할 때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 말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무언가를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유형은 필요할 때만 찾는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물건이 아니고 ATM도 아니잖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세요. 와, 두 번째 유형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하네요. 근데 아직 더 있죠? 이번엔 어떤 스타일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매사 부정적인 여자예요. 늘 안 돼, 못해, 망했어만 입에 달고 사는 스타일 있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축 처집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정서전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기분이 그대로 나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공감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별로야.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의욕이 확 꺼져요. 맞아요. 세상은 원래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쌓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매번 부정적인 말만 하면 내 에너지까지 고갈돼요. 결국 나도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오래 갑니다. 그럼 혹시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 나 요즘 옆에 사람 때문에 너무 지친다 싶은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루틴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마음이 지칠 땐 명상 앱을 켜고 10분만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짧은 심리 상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삶에 활력을 주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말 여행이나 자기계발 강의에 투자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오, 이거 실질적이네요. 사실 돈 쓰는데 망설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제일 남는 장사잖아요. 여행 한번 가서 웃고 오면 몇 달치 우울이 싹 사라지니까요. 정리하자면 세 번째 유형은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여자입니다. 함께 있으면 얘 삶도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 그런 사람 옆에 머무르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작은 취미 강의 하나, 짧은 힐링 여행 하나가 인생을 훨씬 밝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유형인가요? 방금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여자 얘기 듣고 고개 끄덕였는데 이번엔 어떤 스타일입니까? 네 번째는 바로 지나치게 예민한 여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삐지고 하루에도 기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스타일 있죠. 처음에는 귀엽네, 보호해주고 싶다 가도 나중에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하고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왜 문자 늦게 읽었어? 이모티콘 왜 안 붙였어?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들어오는 타입 말이죠. 정확해요. 지나치게 예민한 여자는 늘 불안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확인 또 확인을 원해요. 그래서 남자는 마치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예민한 성격은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오히려 연애 초반에는 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이 커질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 이런 분이랑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달래주고 맞춰줘야 합니까? 달래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건 소통의 방식이에요. 서로 감정을 확인하고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요즘은 커플 전용 앱을 쓰면 하루에 작은 메시지 하나라도 공유할 수 있어요. 또 가끔은 작은 선물, 예를 들어 꽃 한 송이나 작은 편지, 만으로도 나 너 생각하고 있어 라는 신호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오, 그거 괜찮네요. 사실 선물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잖아요. 편의점 초콜릿 하나에도 여자는 마음이 풀리니까요. 덕분에 남자들도 큰돈 안 들이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여자와 연애할 때는 피곤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앱을 활용하거나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예민한 연인 때문에 힘들다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작은 정성을 한번 써보세요. 돌아오는 건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스타일입니까? 네, 바로 충동적인 여자, 즉 순간의 감정과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오늘은 갑자기 제주도 여행 가자. 내일은 클럽 가서 밤새 놀자. 이런 식으로 계획보다는 즉흥적인 선택이 많습니다. 하하, 듣기만 해도 재밌네요. 연애 초반엔 분명히 신나고 짜릿할 것 같은데 근데 오래 사귀면 감당이 쉽지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유형은 늘 자극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이나믹하죠. 하지만 문제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술, 게임, 여행 같은 즐거움에는 적극적이지만 책임이나 약속은 쉽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여자와 연애하면 어느 순간은 이게 연애인지 서바이벌인지 헷갈릴 때가 오기도 하죠. 그럼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겠네요. 신나기는 한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오래 못 버틴다 이런 거죠? 정확해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성향의 남자라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모험심 강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남자라면 이게 최고의 짝꿍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새로운 걸 시도하고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연인이나 크러쉬가 이런 타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기 성향을 잘 점검해야 해요.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좋은 파트너는 없죠. 게다가 요즘은 이런 즉흥성을 긍정적으로 즐길 방법도 많아요. 예를 들어 게임, 방탈출, VR 체험, 스카이다이빙 같은 액티비티, 아니면 짧은 주말 여행만 해도 충동적인 연인의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두 사람의 추억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좋네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그녀라면 오히려 그 에너지를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답이겠군요. 갑자기 저도 어디 번지점프라 패러글라이딩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좋은데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연인과의 관계가 지루해졌다 싶으면 소소한 여행이나 새로운 체험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연애의 질도 인생의 재미도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여자와 사귀는 건 힘들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특별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유형이네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여자입니까? 네, 바로 거짓말하는 여자예요. 사실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외모가 매력적이고 아무리 성격이 좋다 해도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작은 거짓말도 반복되면 결국엔 큰 벽이 되죠. 오늘 친구 만났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와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과장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고 그 순간 상대는 배신감을 크게 느끼게 돼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정직이 기본이에요. 작은 실수는 괜찮지만 반복되는 거짓말은 절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연애의 성패를 가르는군요. 네, 딱 그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을 잘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절대 함께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언제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인생도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무리 궁해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여자 유형 6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공감 가는 부분 많았어요. 네, 결국 핵심은 내 인생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보다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사랑은 즐거워야 하고 인생은 더 단단해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럼 댓글로 가볍게 남겨주세요. 아마 비슷한 경험 가진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더 건강한 연애, 더 즐거운 삶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관계와 사랑에 관한 꿀팁, 깊은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연애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